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신규입니다. 미셸 바첼레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은 지난 23일부터 6일간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신장을 방문하기 전 외신에 신장 경찰 기밀 문서를 폭로했습니다. 이 문서는 신장에서 중공 당국이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인권을 침해했음을 보여주는 단서가 됐습니다. BBC, 블룸버그, 일본 마이니치 신문 등 여러 국제 매체는 최근 해커들에 의해 유출된 신장 경찰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내용은 수만 건의 문서를 담고 있습니다. 사진과 자료에는 중공이 구금하고 총살한 위구르 등 소수민족 인사 2,900명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제명 및 감금 장소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재교육 캠프와 정규 교도소 내부 모습을 찍은 사진은 중공이 인종멸절 범죄에 연루됐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문서에는 중국 경찰이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촬영한 사진 약 5,000여 장이 있습니다. 수많은 구금자 가운데 가장 어린 사람은 15세,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73세였습니다. 이 문서는 또 교육훈련원 전망탑에 기관총과 저격총을 비치한 신장경찰의 내부 문서 등을 폭로했습니다. 또 천치앙거 전 신장자치구 당서기는 2017년 한 내부 담화에서 구금시설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을 경호원이 총으로 쏴 사살하게 하고 지역관리들에게 종교 신도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명령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BBC는 올해 초 이 문서를 입수해 수개월에 걸친 조사를 통해 중공이 재교육 수용소와 교도소라는 시스템을 동원해 지역 주민들을 대규모로 박해한 사실을 폭로하는 등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공은 일찍이 재교육 수용소는 직업훈련학교일 뿐이며 종교 극단주의를 없애고 민중의 자발적 참가를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유출된 문서는 중공이 소수민족 인구를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터키에 거주하는 위구르인 압델 히드는 바첼레의 방문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바첼레에게 중공이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 아닌 다른 피해자들의 면회를 요청했다고 AFP 통신에 전했습니다. 그녀는 만약 이 유엔팀이 제한 없이 신장에 입국할 수 없다면 나는 그들이 말하는 보고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공 제24 전국 대표대회가 올 가을 개최됩니다. 시진핑 현 총서기의 연임이 당내 반대파 계열의 저지를 받고 있습니다. 안팎의 정세에 영합해 시진핑의 연임을 저지하고 있는 중공 원로들의 진위가 반반일 수도 있고 지금 중공 내부의 투쟁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설령 시진핑 연임을 흔들기 어렵더라도 중공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전염병 봉쇄로 사람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그들은 강력한 대중 정신을 모아 중공 당국을 직접 타격하거나 압력을 가하거나 풀거나를 막론하고 미래의 정세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대내외적 어려움이 얽혀 있고 인심이 변화하고 장기 억압 정책이 임계점에 도달하고 중산층이 깨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변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40년이 넘는 개방 이후 경제 전환의 한계에 직면했고 현재의 미중 무역 전쟁, 과학기술 금수 등의 영향으로 경제가 질식하고 민중의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증가했으며 또 과학에 부합하지 않는 전염병에 대한 방역 정책, 흰 방역복을 입고 있는 방역 요원들의 제멋대로인 행동 등이 마침내 대내외적으로 곤란하고 엄중한 국면이 형성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진핑의 연임을 노리기 위해서는 장쩌민과 정칭훈 파벌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중공 24전대 이후의 인사 배치는 양측이 아무리 타협을 해도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시진핑이 예정보다 빨리 권력을 넘겼다며 장쩌민, 정칭훈 등이 힘을 합쳐 당, 정부, 군, 경찰의 유력 인사들을 설득해 지지를 얻어 왕치상과 왕후닝이 분주히 오가며 연락을 담당하여 정치국 상무위원 확대 회의를 열어 시진핑을 연임 못하게 한 것이라고 인터넷에 폭로했습니다. 즉 시진핑은 중공 20차 전대 이전까지 총서기, 국가주석 등의 의례적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은퇴 후에도 장쩌민, 후진타오 등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추후에 청상을 하지 않고 당과 국가 이미지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 루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장쩌민과 정칭훈파의 여론몰이일 것입니다.
91세의 미국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는 러시아와 중국을 폐쇄 사회 그룹의 지도자로 묘사했으며 사람들이 국가의 복종을 강요당하는 전제 정권이 부상하고 있고 개방 사회가 포위되어 공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개방 사회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며 디지털 기술, 특히 인공지능의 발전은 중국이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소로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제로 방역 정책은 지속 불가능하다며 상하이를 공개 반란의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올 가을 시진핑의 연임 여부와 관계없이 권력 승계와 대대적인 변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권력 교체와 변혁에도 큰 진통과 논란이 있을 것이고 풍운이 모여 올해와 내년 사이에 중국은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